테슬라는 정말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요즘 미국 월가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시장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폭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열풍을 타고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역사적인 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몇 년째 시장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로보택시는 계속 연기됐고 옵티머스는 아직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수년 동안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가 아니라 희망을 파는 이야기꾼 아니냐? 사실 이 말에는 상당 부분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결국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미래를 이야기해도 그 미래가 5년 뒤에 온다면 그 사이 투자자들은 늙어갑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늦으면 뒤처진다는 공포,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SK하이닉스를 샀다면, 엔비디아를 샀다면, 미국 AI ETF를 샀다면, 이런 후회가 시장 전체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테슬라를 비웃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테슬라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산업 구조 전체가 뒤집히는 초입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거의 장례식장에 가까웠습니다. 차량 인도량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반테슬라 정서까지 등장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기업에게 자동차 산업을 빼앗길 수 없다. 이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산업 생존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자동차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독일 제조업과 노동계, 정치권 전체를 연결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만약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테슬라 방식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겉으로는 친환경과 혁신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테슬라의 급성장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압박 속에서 나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시장은 당연히 최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명 판매량은 기대 이하였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량이 줄어들면 할인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서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격을 지킨다는 것은 아직 브랜드 파워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동차 회사를 단순 제조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자동차 기업들은 브랜드 종교를 만듭니다. 애플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단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테슬라는 하나의 신념이 됐습니다. 미래, 혁신, 기술,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단순히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장이 아직 테슬라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끝없는 지연입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화가 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너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로보택시, 옵티머스, 완전 자율주행,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그리고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대부분의 기술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투자자들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경우 이 문제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20대는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투자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고 가족의 안정이며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래만 이야기하고 결과가 늦어진다면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머스크를 믿은 대가로 시간을 잃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계속 비판받는 와중에도 실제 프로젝트들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미트럭은 실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거리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보택시 테스트 역시 아주 작은 규모지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진짜 사기꾼들은 결과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항상 늦게 도착할 뿐 완전히 허상만 남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쟁인지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인간인지 사람들은 지금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회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분명합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로봇, 테라팩토리. 이건 전형적인 자동차 회사의 행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기술 인프라 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은 다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천문학적인 전력 소비,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아주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기업들은 항상 가장 미쳤다는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존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아마존을 적자만 내는 온라인 서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 그래픽카드 회사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스크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동차를 팔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칩, 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우주 인터넷,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림이 완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애플이 단순 휴대폰 회사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너무 큰 꿈을 꾼 기업들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극소수의 무모한 도전자들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이해했구나. 저는 지금 테슬라가 정확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5년은 단순한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산업 구조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테라팩토리, AI 전쟁,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던진 가장 위험한 승부수.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회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AI 패권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괴팍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기존 산업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미사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전쟁입니다. 바로 연산 능력 컴퓨터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은 하드웨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 기업들이 왜 미친듯이 돈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은 올해에만 수백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공장을 많이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누가 가장 강력한 AI 인프라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머스크가 밀어붙이는 테라팩토리 TRA-팩토리 계획을 보면 시장이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자본 투자, 천문학적인 전력 소비,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 AI 칩 개발. 이건 정상적인 자동차 회사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자동차 판매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반도체 공장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냐?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이런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적, 수익성, 안정성. 한국의 중장년 투자자들은 기업이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겨우 FSD 수익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또다시 거대한 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왜 머스크는 이렇게까지 무리하는가? 사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칩 부족입니다. 현재 AI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I를 돌릴 칩이 부족합니다. 엔비디아 GPU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TSMC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AI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 더 커질수록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AI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스크가 만들려는 세계는 단순 챗봇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자율주행 차량, 인간형 로봇,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AI 자동화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지금의 엔비디아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남의 칩을 기다리다가는 미래를 빼앗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직 통합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전략이 등장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핵심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직접 만듭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을 직접 운영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직접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칩까지 직접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 산업에서는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일본 소재 산업에 의존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급망 하나만 흔들려도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구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 손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 산업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수백만 대에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차량이 도로를 달릴 때마다 도로 정보, 보행자 움직임, 교통 패턴, 날씨, 운전 습관, 이 모든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AI 훈련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즉, 테슬라는 차를 파는 동시에 AI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옵티머스 로봇이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서 학습한 시각 AI가 인간형 로봇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라팩토리의 AI 칩까지 결합되면 머스크는 완전히 독립된 AI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 모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기술 제국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형 로봇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자율주행 역시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AI 산업 자체도 거대한 거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이런 환경 속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위험한 인물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겁을 먹을 때 그는 더 큰 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은 끊임없이 그를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주목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패권 기업은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검색 플랫폼, 메타는 SNS 플랫폼,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네트워크, 로봇, 이런 실물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주가도 흔들립니다. 투자자들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변화는 항상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도 그랬고 인터넷혁명도 그랬으며 스마트폰 시대 역시 처음에는 비웃음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과연 테슬라는 이 거대한 도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 거대한 꿈을 꾸다가 무너진 기업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싸움은 단순한 자동차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산업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새로운 지구. 여러분은 왜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절대 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스페이스X를 단순한 민간 우주기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 화성 이야기를 하고 SF 영화 같은 미래를 파는 회사.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 스페이스X는 단순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우주 패권, 통신 주권,
그리고 미래 인터넷 질서 자체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우주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신혁명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스페이스X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로켓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진짜 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 STARLINK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스페이스X의 미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 통신 시장은 지상 인프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지국, 광케이블, 통신탑. 한국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자율주행 차량, 인간형 로봇,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AI 자동화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지금의 엔비디아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남의 칩을 기다리다가는 미래를 빼앗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직 통합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전략이 등장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핵심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직접 만듭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을 직접 운영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직접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칩까지 직접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 산업에서는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일본 소재 산업에 의존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급망 하나만 흔들려도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구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 손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 산업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수백만 대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차량이 도로를 달릴 때마다 도로 정보, 보행자 움직임, 교통 패턴, 날씨, 운전 습관, 이 모든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AI 훈련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즉, 테슬라는 차를 파는 동시에 AI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옵티머스 로봇이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서 학습한 시각 AI가 인간형 로봇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라팩토리의 AI 칩까지 결합되면 머스크는 완전히 독립된 AI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 모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기술 제국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형 로봇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자율주행 역시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AI 산업 자체도 거대한 거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이런 환경 속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위험한 인물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겁을 먹을 때 그는 더 큰 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은 끊임없이 그를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주목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패권 기업은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검색 플랫폼, 메타는 SNS 플랫폼,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네트워크, 로봇 이런 실물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주가도 흔들립니다. 투자자들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변화는 항상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도 그랬고 인터넷혁명도 그랬으며 스마트폰 시대 역시 처음에는 비웃음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과연 테슬라는 이 거대한 도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 거대한 꿈을 꾸다가 무너진 기업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싸움은 단순한 자동차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산업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새로운 지구. 여러분은 왜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절대 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스페이스X를 단순한 민간 우주기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 화성 이야기를 하고 SF 영화 같은 미래를 파는 회사.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 스페이스X는 단순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우주 패권, 통신 주권, 그리고 미래 인터넷 질서 자체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우주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신혁명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스페이스X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로켓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진짜 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 STARLINK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스페이스X의 미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 통신 시장은 지상 인프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지국, 광케이블, 통신탑. 한국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